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가지의 꼭두가시 줄을 끊어내야만 한다. 무의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자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며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 과거에 최적화된 유전자의 명령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많은 판단 오류를 저지르며 인생을 망쳐버린다. 가장 처음으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바꿔낼 수가 없다.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방어 기제를 펼친다. 이 기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여 개 정도 듣게 되면 무의식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균열을 만든 뒤에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어내야 한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역행자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최악의 인생에서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되었다. 성인이 됐는데도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얻을 수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 심한 여드름에 뿔테 안경, 체크 무늬 셔츠, 사람 눈을 못 쳐다보는 상태였다. 그런 사회 부적응자를 받아줄 사장님은 없었다. 그런 나에게 기적이 하나 일어났다. 그 전까지는 글을 읽는 것을 참 싫어해서 책도 멀리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한 권의 책을 읽게 된 것이다. 책을 집어든 이유도 참 단순했다. 인간관계에 서툴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 책을 읽으면 대화를 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화법 책을 고른 것이었다. 책 내용도 별다른 건 없었다. 경청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책이었는데 책에서 알려준 대로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니까 점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 전까지는 나를 잘 끼워주지 않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걸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하나의 희망을 보았다. 게임처럼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구나. 나는 그 후로 여러 치트키들을 점점 더 알게 되었다. 이 지식들 덕분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느꼈던 공부, 돈, 외모 레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인생은 지옥이 아니었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온라인 게임보다 더 신나는 미치도록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다는 걸 믿고 치트키들을 획득하면서 인생은 혁신적으로 변해갔다. 4년이 지나자 매달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후 더 많은 경험치를 쌓아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월 1억씩 버는 자동 수익이 완성됐다. 나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넘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인류 사업가나 부자들에 비해서 돈은 부족하지만 자유로운 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많다. 나는 인생의 공략집이라고 생각한 이 특별한 방법들에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책엔 내가 겪은 10년간의 시행착오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든 치트키가 담겨 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10년 전 나에게 이 책을 꼭 전해주고 싶을 정도다. 내가 이것들 중에 일부라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멀리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훨씬 더 빨리 자유를 찾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다. 나 대신 당신이라도 이 책을 읽고 지름길을 밟길 바란다. 행복해지길 바란다. 그게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 1단계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대부분의 사람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달라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무한 합리화에 빠져 살아간다.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심리적 오류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돌 뿐이다. 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는가? 왜 늘 돈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돈에 허덕이는가? 나는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순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7단계만 반복적으로 밟아주면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독해력은 갖고 있어야 한다. 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성을 통해 이 노력들의 일정한 패턴과 배열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냈다. 그게 여행자의 7단계 모델이다. 여행자의 7단계 모델에 대해 정말 짧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인간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서라고 답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상위 50%로 태어난 이는 일평생 45%에서 55% 언저리로 오가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를 모른 채 자의식으로 인해 합리화하고 언젠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간다. 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개의 꼭두가시 줄을 끊어내야만 한다. 무의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자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며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 과거에 최적화된 유전자의 명령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많은 판단 오류를 저지르며 인생을 망쳐버린다. 가장 처음으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바꿔낼 수가 없다.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방어 기제를 펼친다. 이 기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여 개 정도를 듣게 되면 무의식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균열을 만든 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어내야 한다. 1단계 자의식 해체.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이지만 대부분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 나는 돈에 진짜 관심이 없어. 돈 버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의 말도 대부분의 자의식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 때문에 회피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결국 이들은 투영하기를 통해 애먼 곳에 자아를 투영하여 인생을 모두 낭비해버린다. 열등감이 발동되었을 때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 한계라는 말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이다. 가령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이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가능성이 0%다. 한편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는 여기에 접근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렇게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2단계에서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정체성을 마음대로 갖고 논다면 자유를 얻을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평범한 인간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 인생을 갉아먹힌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고 그걸 고친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유전자 오작동이란 무엇일까? 우리 몸과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 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원시 시대에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 먹어치워야 생존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칼로리 과다로 성인병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그런 본능은 오히려 위험이 된다. 이 잘못된 본능이 바로 클루치다. 빛을 보고 날아가도록 프로그래밍된 나방이 가로등 안에 갇혀 죽고 말듯이 진화상 유리했던 과거의 본능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바이러스처럼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머리와 몸에 심겨진 이 원초적인 본능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하며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나는 왜 이걸 원하며 이런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클루치를 잘 이해한 사람은 그릇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 인생에서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4단계 뇌의 자동화. 앞의 방법들로 본능의 꼭두가시 끈을 잘라냈다 하더라도 머리가 안 좋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독해력이 떨어지면 이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5단계, 6단계의 지식과 방법론을 흡수할 수가 없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몸만 고생하다가 포기하기 일쑤다. 머리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능은 타고난 게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나는 뇌과학을 통해 머리 좋아지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내가 실험하고 검증한 뇌 최적화 방법들을 뒤에서 소개할 것이다. 매번 애써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습관만 들여놓으면 평생에 걸쳐 이득을 돌려주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들이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인간은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반복한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하루에 10개의 판단 중에서 5개의 좋은 판단을 하고 5개의 판단을 그르친다고 가정하자. 만약 이 사람이 여행자의 지식을 통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을 10% 늘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하루 한두 개씩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10년 뒤엔 365일간 좋은 판단이 복리로 쌓이게 된다. 복리의 힘은 어마무시해서 훗날 인생의 격차는 현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의 값은 돈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단계에서는 본능을 역행하는 지식들을 배우게 된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5단계까지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근육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복근, 허벅지, 팔, 허리 등 모든 부위에 근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가 좋다고 해도 테니스 라켓을 처음 잡은 사람이 훌륭한 경기를 할 수는 없다. 이번 단계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들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다룬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그려볼 생각이다. 당신이 중소기업을 다니든 대기업을 다니든 저임금 노동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백수든 상관없다.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든 있다.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다. 선사시대의 실패와 패배는 곧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며 이를 실패했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역행자는 이 원초적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본능을 역행하여 고의로 패배에 직면함으로써 레벨업을 하기도 한다. 당신이 부자 되기 게임에 참여했다면 이처럼 반드시 패배에 직면해야 한다. 역행자 1단계에서 6단계라는 쳇바퀴를 통해 패배에 직면하고 다시 레벨업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죽어라 노력하지만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만히 보면 7단계 중 특정 단계에만 몰입해 있거나 몇 단계를 건너뛰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는 살지만 자아의식의 방해를 받아 돈 버는 법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는 정체성에 메모되어 자신의 몫만큼만 일을 한다. 혹은 유전자와 본성에 휘둘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뇌가 더는 발달하지 못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한다. 확률 게임 대신 잃는 게임을 반복하거나 5단계까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루트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는 분명히 공략집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저 순서대로만 움직이면 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이 책을 통해 수천억 자산가가 되는 법을 알려줄 수 없겠지만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한 힌트를 전달할 자신이 있다. 역행자 1단계 자의식 해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방법을 떠먹여줘도 소용없다. 대다수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 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쳐낸다. 나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에게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당신의 방어 기제는 내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모두 물리칠 것이다.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은 이상 그 어떤 것도 발전할 수 없다. 대다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부터 남 탓만 하며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성공한 친구가 정보를 줘도 잘난 척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정보를 듣는데 10분만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자의식은 본인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의 정보를 밀어낸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책을 권해도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핑계를 대며 밀어낸다. 본인이 독해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걸 자의식은 방어한다. 책 읽기는 길어야 2~3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자아가 약간이라도 손상될까 온갖 변명을 댄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의식의 꼭두가시 줄에 놀아난다. 이 끈을 잘라내야만 자유로 전진할 수 있다.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심리 기제이지만 자유로 가는 거의 모든 길목에서 사람들을 방해한다. 자의식 해체의 3가지 단계.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괜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나는 먼저 자의식 해체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이 언짢은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어떤 열등감이 자극됐는지 생각한다. 이런 탐색이 자의식 해체의 1단계이다. 1단계 탐색은 사실 별것 아니다. 종종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 때문이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탐색의 효과는 놀랍다. 나는 비대한 자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질투하고 화내고 의심하는 유치한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 상처, 잘못 투사된 공격성, 삐뚤어진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인다.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 2단계는 인정이다. 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지? 내가 질투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질투는 오히려 내 자의식 해체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스스로 해볼 차례다.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괜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나는 먼저 자의식 해체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이 언짢은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어떤 열등감이 자극됐는지 생각한다. 이런 탐색이 자의식 해체의 1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전환이다. 이제 과도한 본능의 물결을 잠재웠으니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자의식 해체는 그저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아니다. 내가 발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을 거꾸로 이용하는 스킬이다.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에게 혼날 때 평소에 나도 해보고 싶었던 약속을 해본 적이 없는가? 예를 들어 매일 일기 쓰기, 8시 전에 숙제 다 하기 같은 거 말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사례, 자의식 과잉. 나는 책의 서문을 보자마자 기분이 나빴어.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젊은데 자동 수익이 몇 억씩 된다는 것도 못 믿겠어. 이 사람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 자의식 해체. 사람 셋이 모이면 그중 한 명은 배우만 하다는데 유튜브에서 그 정도로 화제를 모았으면 뭐라도 건질 게 있겠지. 다른 건 몰라도 어그로 끄는 건 정말 잘한단 말이야. 아무튼 사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망하지 않고 이것저것 잘 굴리는 것 같으니 그 노하우만 빼가자. 책 한 권 읽는데 2, 3일이면 되는데 그 정도 투자야 뭐 소리 나는 거 아니니까. 이 사례로 소개한 자의식 해체 3단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탐색, 자신의 기분 변화 등을 관찰하고 이 기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한다. 인정, 기분 변화와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순순히 인정한다. 전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해소하고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든다. 자의식 해체는 정서적으로 건강함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학습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사결정력을 높여준다. 내가 자의식 해체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앞으로 말하는 어떤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 마음에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내 말이 고지 들릴 리가 없다. 팔짱을 끼고 비웃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먹히겠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선 경계면을 말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자의식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정체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나는 평생에 걸쳐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바꿔왔다. 20대에 책을 읽게 된 게 그 시작이었다. 정체성을 먼저 바꾸면 변화가 쉽게 만들어진다. 반면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계속 순리자로 살게 된다. 나는 책이라는 형태로 다가온 행운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 책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내 머릿속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설치 가이드였다. 나는 마침내 발밑에 깔린 철로를 보게 되었고 절망으로 가는 전철에서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인생의 지름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모두가 머릿속에 새 소프트웨어를 깐 덕분이었다. 자의식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할 차례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이걸 자유자재로 이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평범한 사람도 아이디어 하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정체성이 바뀌어 돈을 벌기로 결심한다. 앞서 말했듯 내 경우엔 우연히 읽게 된 자기계발서들이 계기였다. 그 전까지는 나는 절대 평범할 수조차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단정했지만 책을 읽은 뒤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걸었다. 좋은 자기계발서들을 수백 권 읽어 나가니 나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책에는 내 처지 못지않게 안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걸 계기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릿속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정체성 변화는 좌절, 열등감, 생존 위기, 동기부여, 책 등 다양한 계기로 일어난다. 아마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난 어떻게 정체성을 변화시킬까 고민할 거라 생각한다.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체성은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최고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기관인 우리 뇌는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정체성에 맞춰서 입력과 출력의 모드를 바꿔나간다. 최근 들어서 나는 작가,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그 전에 사업가의 정체성을 가졌을 땐 세상 모든 것이 비즈니스로만 보였다. 하지만 최근엔 작가로 정체성을 바꾼 후에
누군가 사업 얘기를 하면 심드렁해지게 되었다. 재작년에 나와 현재의 나는 절반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정체성이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정체성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이제 정체성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체험이 없으면 여간에선 정체성 변화가 힘들다.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나는 내일부터 부자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정체성 변화의 핵심 비결이다. 즉,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을 할 게 아니라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다.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나는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 자유의지니 진정성이니 따위에 듣기 좋고 허망한 것들을 믿는 대신 나를 훈련시킬 운동장으로 만들어 스스로 밀어넣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변화시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김승호 회장의 경우 항상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나는 뭐뭐가 된다라는 결심을 종이에 100번씩 쓰거나 이 결심을 모든 벽에 붙이는 것이다. 나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뭔 짓거리야 하며 불신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또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매우 손쉬운 전략 중에 하나이다. 말이 그렇지 100번씩 진심을 담아 소원을 써보는 행위는 무의식에 깊이 각인될 것이다. 무의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정체성 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정리해보자. 1. 책을 통한 간접 최면.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 책을 읽는 것이다. 만약 건강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건강의학에 대한 쉬운 책 10권 정도를 독파하면 된다. 뇌는 일주일간 건강에 집중하게 되고 화장실에 가거나 멍을 때릴 때면 반복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친구의 식습관을 볼 때마다 책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수성가를 하거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일주일간 몇 권의 책을 읽으면 된다. 시궁창 삶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나 또한 21살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200여 권의 자기 개발서 읽기를 하며 변화했다. 나도 혹시?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정체성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뇌는 실제 현실이나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차오르게 된다. 적어도 부정적인 감정은 확실히 씻어버릴 수 있다. 앞서 잠깐 말했듯이 인간에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뇌에 일으킨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좋은 자기계발서 읽기다. 책의 내용을 너무 깐깐하게 비판적으로 따지지 말고 한 수 배운다는 느낌으로 마음을 열고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내 마음과 삶을 동교하는 것, 그뿐이다. 환경 설계. 환경 설계는 앞서 말했던 유튜브 개설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주로 쓰는 방법은 선언하기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라고 떠드는 것이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평판에 민감한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평판을 좋게 유지하라는 명령이 아주 강력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거나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하는 이유도 이 평판 유지 본능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을 역이용한다면 오히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게 된다. 3. 집단 무의식. 사람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이 떠받드는 것을 가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재수학원에 가면 대입시험을 잘 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면서
모든 두뇌 활동이 대입에 집중된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렇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가면 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관심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톡방도 좋고 소모임도 좋다. 처음 나가보면 뭐 이렇게들 돈에 집착하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저절로 물들게 된다. 점차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책을 읽고 임장을 나가고 차트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챙겨보게 된다. 물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고민하면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등의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 또한 본능적인 두려움 뿐이다. 본능을 역행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신적 자유를 얻을 확률도 크다고 생각할 뿐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었고 나만의 사상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먹고 사는 일에서 좀 벗어나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지금 나는 돈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100년이 지나도 읽히는 책을 쓰고 싶다라는 오랜 꿈에 도전하게 되었다. 당신이 만약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먼저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아의식을 해체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철저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 저자 자청, 무자본 창업가로 유명해진 저자는 2019년 20편의 영상으로 10만 구독자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은 후에 미련 없이 유튜브를 그만두었다. 이후 본업인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대표적으로는 이상한 마케팅, 푸드푸, 아트라상, 큐어릴부터 지분 투자로 참여한 라이프 해킹 스쿨, 유투디오, 오프라인 사업으로 욕망의 북카페, 인피니 등이 있다. 이미 30대 초반 무렵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억씩 버는 자동 수익을 완성했으며 소유한 자산으로 매년 2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며 경제적 자유를 실현했다. 그러나 10대 때의 저자는 외모, 돈, 공부, 어떤 점에서도 최하위였다. 그러던 20살 무렵 인생에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한다. 200여 권의 책을 독파하며 얻은 치트키들을 활용해 창업에 연이어 성공한 것이었다. 저자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것이다. 어느 분야든 저렴한 가격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왕초보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에겐 기본만 알아도 일의 진척을 도울 수 있다. 이에 착안해 저자는 여러 비즈니스를 설계했다. 공통점은 투자 비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무자본 창업,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자동화 수익이다. 어느새 유튜버,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는 캐릭터와 무자본 창업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상징이 됐다. 2022년 현재 저자는
이상한 마케팅, 푸드푸, 아트라상 등의 회사를 비롯해 총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으로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약 130명의 직원들과 함께 재미난 일들을 벌이고 있다.